자, 마지막으로 특수 렌즈 중에서 비조광 착색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 렌즈입니다. 컬러 있는 렌즈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컬러 렌즈라고 하면은 딱 선글라스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선글라스 떠오르고, 이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보면은 약간 미용적으로 잘 어울리는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실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뭐 그렇게 어울리는 것보다도 내가 뭐 약간 보통 대부분이 회색이나 갈색일 거예요. 근데 썼었을 때 좀 편하다라고 느끼는 색깔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색깔마다 이제 실제 들어오는 태양광에서 이 렌즈 자체가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렌즈가 흡수를 하고 나머지를 갖다 투과시켜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색깔마다 투과되는 그런 이제 파장의 어떤 그 투과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쓰는지에 따라서 눈의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쓰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컬러를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색깔별마다의 파장을 투과시키는 그 정도 값을 갖다가 분광 투과율 곡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컬러를 쓰면 눈이 좀 더 편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 보게 되면 태양광이나 지금 보시는 뭐 형광등 아래서나 백열등 아래서나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빛들의 그 세기가 좀 달라요. 파장별의 세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형광등에서는 지금 요거 파란 색깔의 이제 청광 영역이나 아니면 녹색과 노란색 요 영역의 어떤 세기가 유난히 좀 센 거 보이시죠? 반면에 이제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이 장파장 쪽 빨간 색깔 요 파장대가 에너지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계속 백열등 아래서 그 아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파장 영역을 갖다 조금 줄여주는 그런 이제 컬러의 렌즈를 사용을 하면 눈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장파장 쪽에 자극이 클 테니까. 그래서 환경마다 사용하기 적합한 컬러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컬러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렌즈라고 했었을 때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컬러 렌즈라고 하고 멸광률인데 광을 이제 투과시키지 않고 렌즈 자체가 색깔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흡수를 하고 나머지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갖다가 이제 멸광시킨다, 보내지 않게끔 렌즈 자체가 막아준다. 그래서 이 멸광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런 용도인데 요거는 이제 농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멸광률이 몇 퍼센트야 라고 했었을 때 농도가 몇 퍼센트야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멸광률이 20%야 라고 하면은 이제 농도가 20% 정도 되는 거고, 그죠? 20에서 50%라면 농도가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빛을 갖다가 이제 투과시키지 않는다, 그죠? 이제 이 정도로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준다, 흡수를 해가지고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이제 좀 나누자라고 하면은 멸광률이 20% 미만인 건 굉장히 옅은 농도의 이제 컬러 렌즈일 텐데, 이런 렌즈를 소프트 컬러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50%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착색 렌즈를 컬러 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 이상인 경우에 선글라스 렌즈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농도별로 좀 구분을 해보고요. 일반적으로 약간 눈부심이 있어가지고 상시에 그냥 쓰는 컬러가 약간 있는 이제 눈부심이 항상 쓰고 있는 컬러 정도는 20% 미만의 소프트 컬러 렌즈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쓸 수 있는 컬러 렌즈는 이 정도 농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컬러 렌즈랑 같이 제가 분광 투과율 곡선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컬러들마다 실제 투과하는 그 파장의 값이 이제 파장별의 어떤 그 투과율이 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오른편에 보고 계시는 분광 투과율계인데, 요 지금 뚜껑 보이시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렌즈를 탁 넣고 요 기기에서 이제 임의로 이제 태양광을 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렌즈를 통과해서 들어온 이제 투과된 파장의 그 값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마다 좀 다르고 혹 뭐 코팅에 의해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 렌즈를 통과해 가지고 들어오는 파장대의 그 이제 세기값이 이렇게 나타나진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컬러를 어떤 환경에서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광 투과율이라고 하면은 빛을 투과하는 물체의 렌즈가 되겠죠. 백색광을 임의로 쪼입니다. 그러면 이 백색광 안에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제 다 파장이 다 있을 텐데 그 파장별의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는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 곡선을 분광 투과율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오른편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컬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어느 그 파장, 어느 파장대를 갖다가 좀 더 이가 막아주는가를 갖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선글라스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회색이나 갈색이거든요. 간혹 녹색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가장 이제 눈이 편안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회색 컬러의 분광 투과율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380에서 780 나노메타까지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 앞쪽은 이제 자외선, 적외선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 회색 컬러는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렌즈 자체가 이렇게 막아주더라. 당연히 지금 여기 15% 멸광률 되어 있는 거는 렌즈의 어떤 농도예요.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투과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렌즈가 더 많은 양의 빛을 흡수를 한다라는 건데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많이 흡수하는 파장대는 없이 비슷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떨 때 유용하느냐 하면은 비슷비슷하게 다 이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색깔을 구분하는데 특별히 뭐 더 선명해 보이거나 뭐 그런 컬러가 따로 없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색조를 구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유달리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컬러 없이 다 균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조를 구분하는 어떤 직업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회색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컬러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갈색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고 계신 분광 투과율 곡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어디가 이제 조금 특이하냐면은 파장에 있어가지고 요 단파장 영역 있잖아요. 지금 보라색, 파란색 부분이 지금 투과가 거의 많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장파장 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투과가 더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색 렌즈를 쓰게 되면은 이 보라색, 파란색, 이 청색광을 렌즈 자체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파랑, 청색광의 어떤 단파장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아지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장파장 쪽이 이렇게 많이 투과가 되다 보니까 실제 막아지는 그 남은 것들이 혼합이 돼서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렌즈 같은 경우 단파장이 청색광이 차단이 된다. 역시 이 갈색깔 저희가 청광 차단 렌즈에서도 보시게 되면 코팅 방식이 있고 염료 착색 방식이 있는데 염료 착색 방식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이제 갈색이나 노란색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색은 이 보라색, 파란색 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 단파장 영역을 갖다가 렌즈 자체가 흡수를 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청각 영역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이제 단파장 영역을 갖다 차단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단파장은 굉장히 에너지가 세고 산란이 많기 때문에 좀 상의 선명도의 어떤 저해, 이제 상이 흐려 보이게끔 하는 그런 파장대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제거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땐 조금 더 상이 선명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쓰면 좋으냐, 상의 선명도가 좀 요구되어지는 그런 환경 있죠. 흐린 날이라든지 안개 낀 날 이런 경우에 이제 단파장을 흡수해서 대비감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부심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사물의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갈색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은 백내장 수술했을 때 수정체를 갖다 적출을 하잖아요. 근데 수정체의 기능이 자외선 흡수하는 기능인데 적출을 하고 나서 인공수정체를 넣어도 수정체만큼 자외선을 갖다가 흡수해서 막아주는 기능은 없어요. 인공수정체 자체에서도 약간 노란색을 넣어가지고 이 자외선이라든지 이 청강 단파장 영역을 갖다가 조금 투과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색깔을 넣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시기가 노랗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넣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체가 원래 해야 되는 자외선 흡수 기능을 인공 수정체를 조금 하기 위한 기능을 갖다 좀 부과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원래의 어떤 수정체만큼의 어떤 자외선 흡수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눈부심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좀 나이 드시면 눈물막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도 이제 눈부심이 있으니까 보통 수술하고 나서 갈색깔 렌즈를 쓰세요라고 안과에서도 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원 가셔서 도수 없는 거라도 이런 컬러 렌즈를 쓰시면은 조금 눈이 편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도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권장이 되는 컬러가 갈색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컬러가 이제 파란색, 녹색, 뒤에 보면 노란색 이 정도인데, 제가 먼저 노란색 컬러부터 먼저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갈색이랑 조금 이제 비슷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갈색이랑 노란색을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란색 컬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광 투과율 곡선이 앞서서 본 것처럼 스무스하지 않고 굉장히 이게 극과 극이죠. 완전히 흡수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는 장판 쪽은 완전히 투과를 시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값이 크기 때문에 대비 감도가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파장 영역대에서 지금 보라색, 파란색 여기에서는 투과를 거의 시키지 않고 있어요. 안 시키고 지금 장파장은 완전히 투과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란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갈색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 청색 파장에 대해서의 어떤 차단, 흡수를 통한 차단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제 장파장 확실히 투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 감도가 굉장히 이제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 대비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 사격 선수라든지 뭐 그런 어떤 타겟을 갖다가 선명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란 컬러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대비 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뭐 비슷하게 아까 뭐 스키용이나 안개 낀 날 조금 이제 선명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환경에서 노란색 컬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란색 컬러가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원색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했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눈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조금 눈이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쓰기는 좀 힘들고, 대비 감도를 높여야 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조금 효과적인 그런 렌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야간 운전용 렌즈라고 해서 야간에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야간에 어떤 시력이 이제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가 보시면, 안경병원에 오는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 라식 수술 후에 야간 시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 망막에 분포하는 이제 시세포 중에서 간체세포 수가 좀 비교적 적거나 이런 경우에도 밤눈이 좀 어두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밤에 운전할 때 낮에는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 밤에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져요.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에 시력이 이제 근시도가 마이너스 0.50 정도가 증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져서 운전하기가 힘들고
힘들다. 특히 밤인데 안개 끼거나 비 오거나 하면 굉장히 좀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끔 나온 야간 운전용 렌즈가 있어요. 근데 그 렌즈들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보면은 노란색, 주황색 약간 이런 계통이에요. 그 원리 자체는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단파장 영역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흡수를 하면서 장파장을 확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비감도를 높여가지고 잘 보겠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맞는데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쓰되 주변에 굉장히 불빛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색깔이 일단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썼었을 때는 광량이 떨어지게 되면 상이 더 어두워 보여서 위험할 수 있겠죠. 대비감도는 높여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간 운전용 렌즈에 있어가지고 색깔이 있는 렌즈는 야간이되 시내에 불빛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불빛이 없는 시골길을 간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요거 가지고 논문 실험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더 야간에 발생되는 야간 근시가 050 디옵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선택하기에 앞서 가지고 실제 뭐 낮의 시력이 좋다 해도 밤에는 기본적으로 근시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안경을 쓰지 않더라도 밤에는 한 050 정도 굴절력 값을 넣어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아주 뭐 옅은 농도로 노란 색깔의 컬러를 갖다 넣어서 쓰면 좀 더 어떤 이제 사물의 어떤 이제 선명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구분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컬러 있는 렌즈 선택을 할 때는 일단 사용하는 그 환경 자체가 밤이라 하더라도 불빛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노란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대비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렌즈이지만 이 원색이 있기 때문에 상시에 쓰긴 항상 사용하기에는 조금 눈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색이랑 노란색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갈색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어떤 눈에 이렇게 자극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노란색은 대비감도는 훨씬 높지만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컬러 렌즈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파란색 컬러의 분광 투과율 곡선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많이 차단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쪽 지금 장파장 영역 쪽이 오히려 차단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청강 쪽이 많이 투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컬러는 단파장은 주로 투과시키고 빨간 계통의 장파장을 잘 흡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장파장을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라면 장파장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백열등 밑에서 보게 되면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장파장 영역의 그 세기가 훨씬 더 셌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쓰면은 이제 용이한 그런 이제 컬러가 파란색 컬러예요. 자, 근데 요즘에는 백열등 거의 잘 안 쓰죠. 요즘에 사용하는 LED 같은 경우에는 LED는 어떤 컬러의 그 에너지 값을 높인 거예요. 이 단파장의 청강 파장대를 갖다가 이제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막 높여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줄이면서 빛을 굉장히 밝게 한 그런 광이 LED잖아요. 그래서 LED에서의 어떤 그 빛의 세기를 보면 청강이 확 높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파란색 쓰면 어떨까요? 이 부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컬러는 이런 식으로 장파장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쓰면 좋은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컬러예요. 녹색 컬러. 이제 주로 선글라스에서 많이 나오는 컬러가 회색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간혹 녹색들이 있어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눈에 가장
편안한 그런 컬러예요. 가장 선택하기에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약간 이 녹색 컬러 자체가 조금 매치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녹색 컬러는 눈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해주신, 눈에는 가장 좋은 그런 컬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광투과율 곡선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눈에 있어가지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이런 이제 가시광선형에서 이 단파장을 갖다가 차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파장 쪽에서도 좀 차단을 잘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을 갖다가 차단을 해주다 보니 이 녹색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끝과 끝을 갖다 차단을 해주는 거죠. 색수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낮에 이 555 나노메타의 이 황록색 파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비교적 이 부분은 또 높아요, 투과율이.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컬러가 녹색 컬러입니다. 그래서 안정 피로를 덜어주면서 자연스러운 색조를 얻을 수 있으면서 눈이 편안한 그런 컬러가 녹색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컬러는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분홍색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컬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온 건데, 분홍색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하기 싫어서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에 그냥 약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화장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분홍색 컬러를 착용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분홍색 컬러는 눈에는 전혀 좋지가 않아요. 일단 원색이기 때문에 눈에 자극이 좀 심하고, 지금 이 분광투과율 곡선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이제 밝은 환경에서 가장 이제 민감한 이 파장대가 많이 지금 이렇게 줄어져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이면 좋은 이 파장대가 가장 이제 차단이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단파장 영역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분홍색 컬러를 쓰게 되면은 이제 눈에 있어서의 어떤 자극감, 피로감, 안정 피로가 굉장히 크게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분홍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에는 좀 이거 했었을 때 조금 화려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하셨지만, 실제 만들어서 썼었을 때 약간 충혈되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컴플레인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권하지는 않아야 되는, 사실 그런 좀 조심스러운 컬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컬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런 컬러, 이런 코팅을 같이 조합을 해서 쓰면 좀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밝은 곳에서 눈부심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좀 진한 색깔이 좋겠죠.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회색이나 갈색이 좋을 거예요. 녹색, 요 정도가 좋을 거고, 그리고 갈색과 노란색을 조금 차이를 두자면은, 갈색 같은 경우에 빛이 많은 경우에 좀 더 대비 감도를 갖다 주고 싶을 때 쓰면 되고, 노란색은 좀 빛이 없는 경우, 비교적 없는 경우, 실내에서 타겟을 선명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갈색보다는 노란색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노란색 같은 경우에 항상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트 탄다, 항해, 스키, 스노우모빌 이런 굉장히 이제 빛이 많은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진한 색깔의, 그죠? 농도가 진한 녹색, 회색, 갈색 이런 데다가 투과율이 이제 좀 투과율 자체를 갖다 많이 떨어뜨리면 좋으니까 미러 코팅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충분히 눈부심을 줄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자외선 코팅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테니스라든지 라켓볼, 이제 사냥, 야구,
지금 뭐 골프 이런 경우들은 다 타겟이 있는 거잖아요. 또 공이라든지 뭔가를 갖다가 선명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을 했었을 때 실외는 빛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린, 회색, 갈색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 실내라고 하면은 이제 눈부심이 굉장히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선명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란 색깔, 뭐 골드, 호박색 이런 컬러들이 이제 잘 맞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AR 코팅까지 한 반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 쓰면 좋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많은 경우와 빛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타겟을 선명하게 봐야 되는 경우를 좀 구분을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아까 또 야간 운전을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운전할 때, 좀 밤에 시력이, 야간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노란색, 주황색 이런 식의 어떤 야간 운전용 컬러 렌즈가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제 뭐 무색에다가 색깔이 있으면 아무래도, 투과율이 떨어지니까 반사 방지 코팅을 하고 한 050 정도의 어떤 근시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도수를 넣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슷한 거니까요. 뭐 다 이제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비행기 조정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굉장히 눈부심이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한 녹색, 회색, 갈색 이런 거 쓰면 좋을 거고, 근데 색깔을 넣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컬러를 이제 위쪽엔 좀 진하게 넣고 아래쪽은 연하게 되는, 그죠? 투톤이죠, 그죠?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멀리도 봐야 되지만 가까이 계기판을 볼 때는 착색 컬러를 쓰게 되면은 계기판 보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아래쪽은 투명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식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참고로 봐주셨다가 후에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렌즈에 있어서 착색 렌즈별의 어떤 색깔별의 어떤 특징들과 그리고 이 색깔별의 어떤 사용 목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